안녕하세요. 연화사불화 보존 처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창문화재 보존 대표 송정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사찰문화재 불화의 전반적인 보존 처리에 관한 소개를 드렸었고, 오늘은 연화사 불화의 보존 처리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강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에도 아주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오늘은 간단히 그 흐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는 사업개요, 유물개요, 유물현황, 보존처리 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 연화사 불화 보존처리 용역이었고요. 사업기간은 7년 전 2014년 6월 11일부터 10개월간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연화사 칠성도, 연화사 신중도, 연화사 지장시황도입니다. 소장처는 연화사, 발주처는 동대문 구청입니다. 유물개요입니다. 테이블의 두 번째 지정별 항목의 지정 번호를 보면 서울시 유형문화재 343호, 344호, 345호, 346호 모두 연화사 유물입니다. 내전 모두 1901년 조성된 불화이고요. 나무 틀에 한지를 붙인 패널 형태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세 점인 칠성도, 신중도, 지장시황도는 2014년 동시에 모두 보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점인 천수간음도의 보존 상태는 세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지만 아직 보존 처리되지 못하고 내년 서울시 예산으로 보존 처리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하단부의 수리 전후 크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칠성도는 수리 전과 후 세로 150.5, 가로 214cm로 동일합니다. 두께는 2.5cm에서 3.6cm로 1.1cm 보강되었습니다. 패널의 크기를 고려하면 2.5cm 두께는 얇은 것으로 판단하여 두께가 보강된 것입니다. 천수간음도는 수리전입니다. 다음 신중도는 수리전 세로 161.5, 가로 214cm, 두께 3cm입니다. 수리 후에는 세로가 10cm 커졌습니다. 세로 171.5, 가로는 214입니다. 수리 후에 세로가 10cm 커진 것은 화면보다 틀의 크기가 작게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에 나무 틀을 작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관된 장소의 벽 크기에 맞춘 결과로 추정됩니다. 두께도 패널의 크기를 고려하여 3cm에서 3.6cm로 0.6cm 보강되었습니다. 지장시황도는 수리 전 세로 173.5, 가로 219.5, 두께 2.5입니다. 수리 후에는 세로가 4.5cm 커져서 178cm, 가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220, 두께도 마찬가지로 1.1cm 커져서 패널의 크기를 고려하여 2.5cm가 3.6cm로 보강되었습니다. 세로가 4.5cm 커진 이유는 이전의 수리 과정에서 사변의 가장자리 부분 손상을 감추기 위하여 종이로 표면을 덮고 덧칠한 상태이고 화면이 나무 틀의 측면으로 다소 돌아간 부분을 이번 수리에서 앞 화면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물 개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 현황입니다. 연화사 칠성도 보존 처리 전 전면 전체 사진입니다. 보존 처리 전 후면 전체 사진입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먼지 오염이 고착되었고, 그래서 어둡고 촌농 오염이 화면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특히 촌농 오염이 산재하고 큰 결손부와 부분적으로 충해로 인한 결손부가 관찰됩니다. 항상 일상의 환경에 노출된 관계로 채색 부분은 변태색 되고 산화가 심합니다. 화면 가장자리는 전수리 과정에서 손상을 가리기 위하여 장식지를 붙여둔 상태입니다. 유물의 뒷면은 경명 주사로 진원이 쓰여 있는데 가장자리 결손이 크고 전체적으로 고착된 오염물이 많습니다. 촌농 오염입니다. 짙은 채색층에 촌농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화기 부분의 촌농이 심합니다. 화면 결손 찢어짐입니다. 중해로 결손된 부분입니다. 찢어진 부분입니다. 인물 상호의 육색이 진한 갈색으로 심하게 변색된 상태입니다. 후면의 상태와 금구 상태입니다. 뒷면 진원 부분이 충해로 훼손되어 안쪽 나무틀이 심하게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구는 전수리에서 교체된 것입니다. 신중도입니다. 보존 처리 전 전면 전체 사진입니다. 보존 처리 전 후면 전체 사진입니다. 신중도는 나무틀이 잘려서 화면 도상 일부분이 나무틀의 뒷면으로 접혀서 부착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하단부의 화기 부분이 접혀서 나무틀의 뒤편으로 부착된 상태이고, 틀 뒷면의 진원은 전체적으로 종이를 덧대어 놓은 상태로 진원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화면 측면에 못이 부착된 것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유물을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금구 장석을 사용하지 못하고 큰 못을 부착하여 사용한 흔적입니다. 그리고 나무틀이 축소되면서 화면의 채색층이 측면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화면 하단부의 화기 부분이 측면과 후면으로 돌려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충해입니다. 화면 가운데 충해로 인해 크게 결손된 부분이 있고, 화면 연결의 바느질 이음새를 따라서 충해로 인한 결손이 많이 관찰됩니다. 안료 상태입니다. 안료 박락이 특히 청색과 녹색 부분이 박락이 심합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으로 적색 안료 위에 균열이 심하고 들뜸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균열된 주변에 불투명하고 탁한 흰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안료를 지탱하는 바탕 직물이 쪼그라드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지장시황도 보존 처리 전 전면 전체 사진입니다. 보존 처리 전 후면 전체 사진입니다.
지장시황도 뒷면은 부착된 종이나 진원이 없이 나무 트리 골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료 상태 화학 접착제 사용. 화면 상단의 적색 부분이 우역해막이 씌워진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전수리 과정에서 화학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료의 빅열이 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안료 방락 긁힘 표면 마모입니다. 상호의 육색 부분이 긁히거나 표면이 마모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충해로 인한 결손부가 부분적으로 많이 확인되고, 촌농오염이 화면 전체적으로 고착된 것이 확인됩니다. 보존 처리 과정입니다. 보존 처리 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존 처리 방향을 잡고 유물의 현 상태를 기록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기 측정과 적외선 촬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측정은 유물의 세부 크기와 앞뒤 화면의 전체 크기를 측정합니다. 측정된 도면 사진입니다.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 두께, 그리고 금구 장석의 위치를 수치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 214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단부, 중간 부분, 하단부를 측정해서 각각의 크기를 기록해 두든지 아니면 가장 큰 치수를 주로 적게 됩니다.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중간, 오른쪽 부분을 측정하여서 평균을 내기보다는 각각 기록해 두든지 가장 큰 치수를 기록해 두게 됩니다. 다음은 진원의 전체 화면에서의 위치, 배치에 따른 세부 치수를 기록해 둡니다. 다음은 사전조사 적외선 촬영입니다. 적외선 촬영은 육안으로 관찰이 어려운 밑그림과 먹선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지와 오염으로 가려진 연화사 불화 세점은 적외선 촬영으로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얼굴선이나 밑그림의 선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도상 위치와 다른 밑그림 선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시면 자연광에서 흐릿하게 아니면 잘 보이지 않던 선들이 적외선 촬영에서 명확하게 관찰이 가능합니다. 신중도입니다. 신중도는 눈썹선이 조금 이동이 되었고요. 코 부분도 다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얼굴 도상 전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정이 된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지장시황도 적외선 촬영 결과입니다. 코 부분은 자연광에서 확인된 것보다는 밑그림에서 다소 자연광에서 실제 그렸던 먹선보다는 아래쪽에 선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코 부분과
눈 주변에 밑그림 선들이 확인됩니다. 안료 분석 결과입니다. X선 형광 분석기를 이용하여 안료 분석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화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비파괴 분석법입니다. 표면의 안료 성분, 원소 및 함량 등을 파악하여 색상별 안료의 종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테이블에서 몇 가지 색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두리의 연백과 티타늄 화이트, 그리고 육색, 녹색의 양록, 금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색 안료는 세전 모드에서 사용되었고요.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납성분인 연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신중도 테두리에는 덧칠된 백색 안료인 티타늄 화이트가 확인되었습니다. 티타늄 화이트가 사용된 것을 보아서 20세기 중반 이후 보존 처리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육색 안료는 마찬가지로 세전 모드에서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백색의 연백의 석황이나 주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녹색의 양록입니다. 녹색 안료도 세전 모드 양록이 사용되었는데요. 17세기 중반 이후 도입된 것으로 색의 변색이나 퇴색 없이 아주 선명한 색을 띠는 색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색 안료입니다. 세전 모드에서 관찰이 되고요. 특히 지장보살도의 본전불의 신강이 넓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색 안료인 연백의 바탕 위에 금박을 붙이는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포된 자료의 근본을 채색한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수정하겠습니다. 사전조사가 끝나면 보존 처리 과정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클리닝입니다.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표면의 이물질을 털어냅니다. 습식 클리닝 및 안료 안정화입니다. 접착력이 약화된 악효를 채색층에 추가해주는 작업입니다. 낮은 농도의 악효물로 시작해서 농도를 올려서 도포하게 됩니다. 2, 3회 반복하게 되는데요. 단계마다 충분히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촌농 제거 과정입니다. 화면에 산재한 촌농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오염물에 미열을 가하여 촌농을 흡습지로 흡습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이물질은 소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촌농의 제거 전과 제거 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표접입니다. 보존 처리 과정에서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화면 앞면에서 부분적으로 표접하고 보존 처리 과정에서 박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 조치해 둡니다. 해체 과정입니다. 안료 박락 막기를 통하여 화면의 채색 안료가 안정화되면 나무칠과 화면 뒷면의 진원을 분리합니다. 분리 과정 중에 환경이 건조해서 채색 안료의 박락이나 화면의 바탕 직물이 바스러질 우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여 소량의 가습 후에 분리하였습니다. 칠성도 뒷면의 진원이 발견된 위치입니다. 칠성도 뒷면의 진원 분리를 하고 복장 유물이 봉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본존의 복부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다음은 신중도의 해체입니다. 해체 후 나무틀의 측면과 뒷면까지 넘어간 부분을 확인하고 펼쳤습니다. 신중도의 나무틀 측면과 뒷면으로 넘어간 화면의 표면에 부착된 종이를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배접지 제거와 전면 표접입니다. 배접과 표접지 제거 과정입니다. 1차 배접을 초배라고도 합니다. 초배지는 고색으로 천연 염색한 얇은 닥지와 전통 풀인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였습니다. 된 풀을 소량 사용하여서 배접지에 골고루 칠하고 문지름솔로 충분히 문질러서 잘 접착시킵니다. 1차 배접 후에는 습기가 남아있는 동안 화면을 돌려 앞면의 표접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표접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수를 가습하고 흡습지로 우뭇가사리 풀이 화면에 남지 않도록 흡습지로 흡착하여 최대한 제거합니다. 화면을 건조판에 붙여서 충분히 건조되면 2차 배접을 진행하고 시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가장자리 덧댄 종이 제거 과정입니다. 칠성도와 마찬가지로 지장시황도 사변의 가장자리에 전수리 과정에서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장식 벽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3차 안료 안정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1, 2차 안료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 안료는 안정화됩니다. 그러나 신중도의 경우 적색, 청색, 녹색, 채색층이 부분적으로 안료가 균열이 있고 들뜸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이런 현상은 전수리 과정에서 화학 접착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 균열 주위로 불투명 코팅막이 생겨 쪼그라드는 현상이 생기고 안료 방락이 우려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불투명 코팅막은 제거가 불가능했고 그대로 보존 처리를 진행하면 차후에 추가적 안료가 방락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균열 부분의 틈 사이로 아주 묽은 메칠셀룰로스를 침투시키고 안착시켜 건조시켰습니다. 메칠셀룰로스는 화학적인 재료이지만 사용 후 색상 변화가 없고 결합성과 침투력이 강하고 가역성이 있는 안전한 재료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진은 안료 안정화 전후 과정 비교 사진입니다. 결손부 매움 과정입니다. 화면의 결손부 매움은 유물의 바탕 조직을 유감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확대 관찰하여서 조사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이 유사한 결손부 매움 직물을 결정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오리목 열매로 화면의 기본색에 맞추어 천연 염색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칠성도는 전면 표접 후에 구배접지가 제거된 뒷면에서 결손부 매움하고 신중도와 지장시황도는 1차 배접 후 앞면에서 결손부를 매움하였습니다. 색맞춤 과정입니다. 결손부 매움한 부분이 지나치게 두드러져서 주변 도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결손부 주변 색과 색 균형을 맞춥니다. 색맞춤 과정입니다. 색맞춤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뒷면의 진원 화면의 보존 처리 과정입니다. 지장시황도는 진원이 모두 소실된 상태이고 칠성도와 신중도의 뒷면 진원은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가장자리 부분의 손상, 결손, 이물질, 오염물질 등이 산재해 있고 충해가 심각하고 심하게 변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나무틀에서 진원을 분리하여 습식 클리닝을 하였습니다. 미온의 정수를 사용하여 클리닝하고 흡습지로 오염물을 흡습하였습니다. 이물질 제거와 하면 정리 과정입니다. 진원의 윗면에 부착된 신문지, 곰팡이 및 오염된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화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구 배접지 제거 과정입니다. 진원은 작은 여러 장의 종이를 연결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오랫동안의 공기 노출로 산화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산화된 구 배접지는 부분적으로 습기를 주어서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부 매움 과정입니다. 구 배접지 제거 후 결실되거나 찢어진 부분은 뒷면에서 천연 염색한 탁지를 사용하여 결손부 매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의 보존 처리 후 배접 과정입니다. 진원의 전체 크기는 앞의 화면보다 크기가 작은 상태이므로 가장자리를 앞의 화면 크기에 맞추어 염색지를 연결하고 화면 크기를 늘려주었습니다. 이후에 탁지와 소맥 전분풀을 사용하여 배접하고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다음은 새로 나무틀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나무틀은 충해와 뒤틀림이 심하고 크기 변화도 있어야 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나무틀을 제작해서 틀의 앞뒤로 7겹의 종이를 바르고 보존 처리 완료된 화면을 부착하였습니다. 새로운 나무틀은 나무 뒤틀림을 막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큰 골조는 소나무로 제작하고 중간살은 가벼운 오동나무로 제작하였습니다. 틀의 두께는 화면의 크기를 고려하고 보존을 고려하여 세전 모드 보존 처리 전보다 약간 두꺼워진 3.5cm로 하였습니다. 종종 나무틀 모양 격자 문양의 변색된 화면의 병풍이나 액자 등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나무틀에서 발생하는 목재수지로 인하여 변색된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잘 건조된 나무로 나무틀을 제작하고 양질의 한지를 많이 겹쳐 발라서 화면의 산화를 방지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합니다. 패널 제작 순서입니다. 틀 고정 1회입니다. 1차 종이 부착은 틀이 휘지 않도록 덴풀과 질긴 닥지로 부착합니다. 다음은 3겹의 종이를 바르는 겹쳐 바르기입니다. 최소한의 풀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이건 도롱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3겹의 닥지를 겹쳐서 부착해서 사이에 공기층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틀의 강도를 강하게 보완하고 가볍게 제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음 눌러 바르기. 묽은 풀로 닥지 전면에 풀칠을 하여서 겹쳐 바르기 한 앞의 과정을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 바르기 2회입니다. 작은 30cm 정도의 닥지를 띄워서 부착합니다. 이 과정은 먼 훗날 다시 보존 처리를 해야 할 때 화면 해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무틀 패널에 화면을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보존 처리 완료된 앞 화면과 뒷면의 진원을 제작한 나무틀 패널에 부착하는 과정입니다.
나무 틀을 붙이기 위해서 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목재 틀의 가장자리 부분에는 된 풀을, 화면 안쪽에는 묽은 풀을 사용하게 됩니다. 붙이는 과정에서 공기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앞뒤 화면 부착 후에 건조 과정에서 나무 틀이 뒤틀리지 않도록 사방을 잘 눌러서 충분히 건조합니다. 그리고 진원이 없는 지장시황도의 경우에는 뒷면에 새로운 한지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화면의 고색 분위기를 살리고 칠성도, 신중도의 유물과 유사한 고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한지는 오리목으로 천연 염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복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복장 유물이 나온 칠성도는 기존의 복장 유물 내부를 해체하지 않고 보존 처리하여서 그대로 원위치에 복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보존 처리 방법은 RP 시스템 비닐을 사용하여서 밀폐된 공간의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켜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고 방충 역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복장 유물을 위치에 넣은 후 한지 7겹으로 부착한 탑지는 단면에 층이 생기지 않게 붙여주었습니다. 완전히 건조된 후에 마지막으로 진원과 어울리는 색감의 염색칠을 붙였습니다. 금구의 제작과 부착 그리고 수리기 작성입니다. 금구는 새로 제작하고 고색을 띠도록 솔잎으로 본연 가공하였습니다. 금구는 오랫동안 벽에 부착되어서 작품을 안전하게 지지하여야 하므로 훼손되거나 약화된 금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제작하였습니다. 수리기는 보존 처리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동산문화재 수리기 작성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화면의 뒷면 하단부에 부착하였습니다. 보존 처리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큰 화면을 작은 사진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세히 보시면 결손부가 메어진 것과 촌농이 제거된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덧붙여진 이전 수리 과정에서 덧붙여진 종이가 제거된 것을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칠성도 복장 유물의 재복장입니다. 진원 화면을 전면 보존 수리하고 그리고 복장 유물도 보존 처리하여서 같은 위치에 재복장하였습니다. 전후 비교입니다. 그리고 칠성도에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이 수리되었고 결손된 충해로 인해서 결손된 부분이 보강되었고 그리고 이물질, 촌농 등이 제거되었습니다. 신중도의 경우에 틀 뒷면으로 돌려져 있던 화면 하단부의 하기 부분이 앞 화면으로 돌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중도의 뒷면입니다. 뒷면으로 돌려진 하기 부분이 수리 전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원 부분이 다른 종이로 부착되어서 진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을 뒷면 부착된 종이를 제거하고 진원 부분을 수리하여 부착하였습니다. 전후 비교 사진입니다. 다음 하단부의 부분 사진입니다. 화기 부분이 뒷면에서 앞 화면으로 돌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장시황도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 작아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결손부가 메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방에 부착되어진 종이, 이전 수리 과정에서 붙여진 종이들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지장시황도의 진원 뒷면 화면입니다. 모두 훼손되고 없어진 부분을 새로 고색 염색한 한지로 부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손부, 충해로 인한 결손부가 메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촌농이 제거된 것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해 촌농 등이 제거된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 처리 완료된 유물은 보존 처리 연구소에서 연화사 대웅 보존 1층인 무심선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류문화재는 유기물이라는 재질의 특성상 유물이 보관되는 환경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온습도가 일정한 항온, 항습의 수장시설이 아닌 연화사 불화처럼 사찰의 정각 안에 모셔진 불화는 온습도의 급격한 변화,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런 변화가 유물의 손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아서 보관하게 되는 족자나 두루마리와 달리 화면이 늘 공기종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종의 오염물질로 인한 재질의 산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안료 방락, 충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표면 결손 등 다양한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 속에서 지류문화재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손상된 부분이 현상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 처리하고 손상의 원인을 최대한 줄여 보관 환경을 보완함으로써 예방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존 처리의 모든 과정은 보존 개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충실히 지켜나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 원형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수리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보존 처리 공간은 유물을 전체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온도와 습도는 온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습도 50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수리 전 사진 촬영, 적외선 촬영, 현미경 촬영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존 처리를 진행한다. 보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전통 기법으로 제작된 가역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전통 접착제인 악교, 소맥 전분풀을 사용한다. 결손 부매 음식물 등 재료 염색은 천연 염색으로 하고 충분히 수세하여 색 빠짐이 없도록 결례도를 확보한다. 보존 처리의 작업 과정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수리 후에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보존 처리 전, 보존 처리 과정, 보존 처리 후 3회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보존 처리에 관한 상세 내용과 장황 형태, 크기에 대한 사항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검토를 거쳐서 보존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연화사 불알 보존 처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